안녕하세요. 시대변호TV 신우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소장을 받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걸 행동을 묻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찍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서너 개씩 해서 이제 제가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질문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밥 해줘야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한쪽이 집을 나가거나 따로 살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 소송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갈 데가 없고 인근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재산이 한쪽에만 있으니까 이혼해서 나가야 되는 분이 돈을 받아야 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한 집에서 동거라면서 소송하시냐면, 이 아파트를 서로 갖겠다고 주장할 때 사실 나가버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 대부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가는 경우, 서로가 이 아파트를 갖겠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말 저가의 동침, 지옥 같은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죠. 이런 분들 중에서 남편분들이 주로 이제 아내분들한테 욕을 하시죠. 밥 해줘. 왜 나는 밥 안 해줘? 밥 해놔. 뭐 이런 경우.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 이혼 소송 중이긴 한데 내가 밥을 안 해주면 불리할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사는 부부들도 밥을 안 해주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맞벌이를 하시는 상황에서 왜 꼭 아내한테 아침밥을 차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오세요. 밥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불리해요? 이런 분들 계신데, 안 해줘도 됩니다. 이혼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서로 부양 책임이 없고 왜 한쪽이 한쪽을 밥을 해줘야 되나요? 이혼을 만약에 저쪽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해줘야 되는 게 유리한데, 나도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밥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왜 그럼 이혼 소송하면서 밥을 해달라고 할까, 그런 거 보면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밥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떠보는 거죠. 아내분이 어떤 생각인지, 밥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떠보는 거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확 하면 기가 죽을지, 그다음 밥 해달라고 어떻게 나올지, 세게 나올지, 제가 보면 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면접 구속은 어떤 경우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증 우울증을 알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라든가, 또는 뭐 윤락행위들을 해서 아이한테 뭐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을 가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도 면접교섭권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여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과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는 언제 나오냐면, 이혼을 결심했어. 그래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첫 번째 기일 때 아이를 보는 룰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그게 약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설립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첫 번째 기일이 열릴 때까지 약 3,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요때 아이를 보여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은 서로가 양육권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권에서 유리하려고 하면,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양육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남자분들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이를 탈취해서 안 보여준다라는 거죠. 시댁에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데 아이를 감춰놓고 그때까지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때는 아이 아빠가 계속해서 아이를 보여줘라. 너 안 보여주면 너 재판에서 불리하다. 빨리 보여줘라. 이러는데, 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나면 데려가서 안 돌려줄 것 같으니까 못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쉬운 답변은 아닌데, 일단은 아이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대신 탈취가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하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동원되죠. 아이 보여줄 때 친정 엄마, 친정 아빠, 그 다음에 뭐 동생, 뭐 오빠 해가지고 다 가서 탈취 안 당하게 단단히 대비하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겨 있을 때는 친정집에 와서 봐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탈취 시도가 있다라든가 탈취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그 4개월까지 저는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룰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또는 탈취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답변은 성실히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첫 번째 법원에서 룰이 정해지면 보통은 한 달에 2번 정도 정해지거든요. 그때는 정말 원활히 보여줘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취의 시도도 없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사실 어찌 보면 이혼 사유도 뚜렷하지 않은데 갑자기 잠적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자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돌 전에는 석 달만 안 봐도 엄마하고 아빠를 보면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못 알아봅니다. 잠깐 이게 시간이 지나야 알아보거든요. 아이들의 기억이 그렇고 불안감도 커지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좋은데, 탈취 시도가 있거나 위험할 때는 첫 기일이 잡혀서 면접권에 관한 사전 처분이 내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보여줄 수밖에 없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황 따라 다르니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안 보여준다, 이건 불리합니다. 하지만은 탈취 위험 있을 때는 안 보여줘도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셔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 중인데 경조사에 참석해야 되나요? 사실 뭐 좋은 일에, 경사에는 결혼식 이런 거는 뭐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신해서 힘들다든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안 갈 수 있고, 이런 게 소송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부부가 갈등이 있었고 이혼하니 많이 해서 결국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또는 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이 손주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때 참석을 해야만 하나요? 참석 안 한 게 불리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하겠다고 하면서 뭐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는 정말 이게 가장 안 좋은 사연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사자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애가 이 집안의 장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걔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한다고 치지만 그동안 살았던 정리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그 며느리, 외며느리라고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분노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조사가 있을 때는 진짜로 이 아이가, 손주가 이뻐하셨고 또 뭐 유일하다고 하면은 장례식당에 그 아이만이라도 참석은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송에서 유불리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사건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사건건 상대방이 반감을 드러내면서 적대시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의 유불리를 떠나서 상대를 자극하는 데는 사실 조사 참석하지 않는 것이 크게 작용하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가 없으면요, 영원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지만 자녀가 있는 한은 영원히 봐야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분노감을 끓게 하는, 죽어도 잊지 못하게 하는 상처나 배신감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이혼하는 사유로 이제 외도지만 그거 말고 그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 중에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참석하지 않는 거,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를 장례식장에 보내지 않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이의 장례 그리고 본인의 장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감정은 하늘을 뚫을 것 같이 이렇게 들끓긴 하지만 실제는 그 감정이 이혼하고 나서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때는 장례식장에 아이를 보낼 걸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